예, 안녕하세요. 이제 정책학입니다. 정책학의 테마 1. 일단 정책학의 테마 1에서는 뭘 볼 거냐면은 정책학이 왜 등장했는가. 물론 기존 이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등장했겠죠. 그다음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게 만든 학자들이 있거든요. 라스웰하고 드로란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스웰이 주장한 거하고 드로우가 주장한 걸 서로 비교할 겁니다. 시험에 요게 나오면 좀 어려울 거고요. 반면에 이제 뭐 왜 나왔는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올라갈게요. 정책학은 50년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 50년대 별로 주목을 못 받다가 60년대 후반에 이제 후기 행태주의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는데 얘가 등장한 이유는 기존 이론들의 한계야. 행태주의도 문제가 있었고 경영학이거든요. 관리과 이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미국 사회를 다원주의로 봤던 이런 이론도 문제가 있었고 하나 더 있다면 정치학도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정치학은 너무 형이상학적이야. 지금 사회 문제가 심각한데 폭탄이 날아다니고 전쟁이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자본주의가 맞니 사회주의가 맞니 이념 논쟁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이런 사회 문제 행태주의는 전혀 기여를 못해요. 언니 사람만 연구하고 사실만 연구했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를 못했잖아요. 또 관리과학은 언니 대안들, 합리적인 수단에는 참 도움이 되지만 이런 규범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해요. 합리적 도구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원폭 만든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런 도구에만 치중돼 있고 그다음에 다원주의는 국가의 능동성보다는 사회 집단 간의 합의를 강조해요. 사회 집단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졌다면 시장 실패라든지 이런 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근데 실패했잖아. 이러니까 누가 주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정치학도 있고 합의도 필요한 공적 영역이니까 합리성도 있고 이게 새로운 학문의 필요성이 등장했던 겁니다. 어쨌든 사회 문제라는 게 덩어리예요. 경제 따로 정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 학문이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목적은 사회 문제 해결이었고요. 사회 문제 해결이었고 이걸 위해서 특히 정치학이나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이 결합되기 시작해요. 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50년대 원래 사회 문제는 시장 실패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극복을 해요. 또 전쟁 때도 있었는데 전쟁 때도 미국이 이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 큰 문제는 아니었고 또 50년대는 행태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가 크게 주목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미국 사회 60년대 혼란기로 접어 들어가 안 들어가죠. 이때 이제 다시 정책학이 부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0년대 미국 사회가 커지면서 미국 정책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한 학자가 라스웰이라면 60년대 이걸 가지고 진짜 실제 미국 사회 문제 해결에 이제 기여하고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던 게 이제 누구다? 이제 드로어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 학문은 처음부터 누구에 대한 반대 명제다? 과학을 강조했던 행태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였어요. 그렇다고 과학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돼요. 근데 이러려면 반드시 규범적 가치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또 누가 주도한다? 국가가 주도합니다. 정치학이 등장했다는 것은 처방성이고 기본적으로 큰 국가 상징이에요. 자, 어쨌든 후기행태주의는 학문은 그 시대와 맞아야 된다. 적실성. 그리고 그 시대 문제 해결해야 된다. 실천이라는 후기행태주의 배경으로 다시 등장한다는 겁니다. 특징을 봅니다. 자, 행태주의는 일단 어떤 국가 방향이나 이걸 제시한 학문이야. 단순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목표나 방향까지도. 또 문제는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경제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니라 항상 큰 틀 속에서 그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미시가 아니라 거시 관점이에요. 이런 문제는 정치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또 철학도 들어오죠. 방향을 설계해야 되니까. 또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관리과학 같은 경제학이나 경영학도 들어와요. 방법론적 다양성이야. 그치? 과학이 있어야 되니까 순수학문도 있고 이걸 통해 사회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응용학문도 있죠. 또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해요. 이런 경영학이나 수학 같은 것들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보지만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니까 환류를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도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정책학에는 두 가지 연구 방향이 필요할 거야.
실제로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실증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 지식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래야지 방향도 나오고 이걸 통해서 실증적으로 대안도 제시하는 거죠. 이걸 제일 먼저 도입하자고 주장한 학자가 라스웰이야. 51년도였어요. 기존 학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학은 관념적이고 행태주의는 처방성이 없고 관리과학은 수단지향이다 보니까 방향을 제시 못했죠. 이걸 통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학문 만들자는 거야. 여태까지 미국 사회는 사회가 컸지 국가는 작았어요. 개인의 행복은 개인이나 사회에서 하는 것이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또 큰 국가가 싫어서 도망 온 애들이잖아. 지금 유럽에서. 이러니까 국가가 커지는 걸 싫어했는데 대공황 거치고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란 애가 제대로 된 정책을 하니까 사회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또 잘못된 정책을 하니까 원폭을 만들어서 한 방에 30만, 10만 가까이 막 죽여버려요. 그치? 이러니까 국가가 잘함과 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간 행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막 이런 국가의 정책 과정의 합리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이 목적이에요. 국가를 키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행복이 목적이다 보니까 민주주의 정책학이라고 그래요. 좋다네요. 민주주의 정책학. 자, 이런 민주주의 정책학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실제 정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증적인 지식.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야 되겠죠. 이런 규범적 지식. 이걸 많이 갖고 옵니다. 여기는 경제학도 있지만 최고 좋은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학도 들어와요. 근데 방향이다 보니 가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철학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랬는데 50년대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아요. 왜? 50년대는 행태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또 이런 사회 문제가 미국 내 문제라기보다는 제3세계 문제였잖아요. 그치? 그러다가 60년대 미국 사회 혼란기 계기로 후갱태주의가 등장하면서 정치학이 본격적으로 주목받는데 그때 이제 기여한 학자가 누구다? 드로우라는 겁니다. 어쨌든 라스웰 표를 써놨습니다. 진짜 목적은 뭐다? 국가를 키워서 국가 권력을 확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목적이다. 이걸 위해서는 국가 정책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런 정책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과정에 관한이에요. 경험적이고 실증적 지식을,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 필요한 규범적 지식을 도입하자는 게 라스웰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저는 그 케인즈 경제학 버전의 케인즈 경제학 이론의 정치학 버전이라고 그래요. 시장이 실패하니까 국가 개입을 통해서 경제를 키웠잖아요. 사회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 개입해가지고, 그치,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런 민주주의 사회를 좀 더 구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범적 지식을 어떤 케인즈 경제학 못지않은 이런 합리적인 방향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계속 말했지만 별로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등장한다? 60년대 후반에 미국 사회 격동기로 얘가 등장합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라스웰은 주로 정책의 결정 과정 이쪽에 조그맣게 말했다면은 이분은 좀 더 넓게 말합니다. 전 과정 다 말해요. 이제 의제부터 해가지고 한류까지도. 그래서 라스웰의 범위가 좀 더 작고 드로우 범위가 좀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왔을 때는 라스웰이 한 말은 드로우가 거의 대부분 다시 해요. 근데 드로우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란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뭐 묵시적 지식이니 최적 모형이니 이런 걸 막 제시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문제지향이야. 얘도 처방성이고 얘도 처방성이야. 또 문제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경제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니라 합쳐져야 되겠죠. 거시적이다. 맥락적이다. 여기는 범학문적이다. 그치? 어쨌든 가치도 있어야 돼요. 여기도 가치가 있는 거고요. 방향을 제시해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 국가 방향을 누가 제시한다? 디렉션인데 국가 지도 체제 방향을 제시하는 걸 강조해요. 얘가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서 문제 해결 쪽이라면은 얘는 방향까지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지금 낯설고 새로워요. 불확실성의 시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합리성으로 안 되니까 초합리성이 그 인간이 실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환류가 들어와요.
그래서 합리 모형이 있었다면 합리 모형에 문제가 있으니까 묵시적 지식이 들어가 있는 초합리성이 여기다가 점증 모형의 활류까지 제시하는 게 바로 최적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현재와 과거의 문제점을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갖고 가야 되겠죠. 이걸 시간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치? 그래서 들어오는 정책을 가교라고 그래. 현재와 과거와 현재를 미래로 연결시켜 주는 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치? 어쨌든 이분이 말한 거는 다 말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보아시고 그다음에 정책 지향이란 논문 이건 드로우의 논문이 아니라 라스웰의 논문이고요. 또 사이몬도 아닙니다. 정책 지향은 라스웰 논문입니다. 이거를 사실 이 앞에 사이몬이 47년도에 행정학의 코멘트라는 논문에서 정책학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요. 행정학은 사실만 연구하는 과학만 할 거니까 가치 문제는 정책학이 다뤄라라는 말을 합니다. 47년도에요. 근데 어쨌든 정책학을 제시한 건 아니잖아, 지금. 이거를 본격적으로 제시한 학자는 라스웰의 정책 지향 논문이고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국가를 키워가지고 바람직한 정책을 만든 다음에 결국 인간 행복함, 민주주의 정책학, 국가가 커진 이유는 국가 자체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가의 합리성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높이자는 겁니다. 얼마든지 국가가 개입해서 인간의 행복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케인즈 경제학과 같잖아 지금. 국가 개입을 통해서 시장 균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자 여기다가 이제는 여기는 어떻게 돼? 합리로 안 되니까 묵시적 지식이라는 초합리성, 점증 모형의 활류까지 도입해가지고 최종 모형을 제시했다는 것. 두 가지가 큰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치학의 이제 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가를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